움직이는가? 그러면 포를 달아라. 포가 있는가? 그러면 바퀴를 달아라. 언제부터인가 국방부에게 모토처럼 되어버린 이 우스갯소리, 사실 매우 가슴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마주해야 했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수의 T-34 전차를 선봉에 내세워서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북한 군대에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전차의 무자비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폭을 하는 등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겨우겨우 전차에 대응할 수가 있었죠.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의 육군은 기갑전력에 대한 트라우마와 로망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바퀴가 있는가? 포를 달아라. 포가 있는가? 바퀴를 달아라. 다신 북한에게 기갑전력 때문에 밀리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그들이 밀고 내려온다면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아니,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한 조각을 내버리리라. 대한민국 육군은 포방부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지나치게 포병 전략과 기갑 전력을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포병 전력 중에서도 특히 자주포에 집중을 했는데요. 견인포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짧고 그리고 또한 설치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거의 모든 발사체계를 수동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포병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견인포 위주의 포병 전력을 빠르게 자주포, 즉 이동이 가능한 포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서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주포 전력의 국산화 필요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M109A2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 자주포를 1986년 개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6년도까지 약 1000여 대 정도 생산을 해서 지금까지 주력 자주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K55를 통해서 북한과의 포병 전력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과 비교했을 때 수적인 면에서 열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북에는 한국의 포병 전력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는 장사정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한국 육군에게는 굉장한 위협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18km에서 24km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K55로는 역부족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포방부, 드디어 국산 자주포 개발을 선언하고 순수 국산 자주포인 K9 개발에 착수합니다. K9은 1989년부터 체계 개념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1999년도부터 전략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삼성테크인, 위아,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K9 자주포는 1990년대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총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제1호 국산 명품 무기 체계가 되었죠.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에는 차체를 수출하고요.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등 주로 동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씹어먹어서 부동의 자주포 수출 1위를 자랑하는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이죠. 자, 그렇다면 K9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K9의 무게는 47톤입니다. 길이는 12m고요. 너비는 3.5m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포는 52 구경장 150mm CN98 곡사포입니다. 15초간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3분간 분당 6발에서 8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K9 한 대 포대가 대략 6대로 편성이 되는데요. K9 한 개 포대가 3분간 연속 사격을 시행할 경우 36발,
최대 48발의 포탄이 적진에 떨어지게 됩니다. K9에 탑재되는 일반 고폭탄의 경우 살상 반경이 대략 5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웬만한 도시의 동 전체가 약 3분에서 5분 안에 아수라장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에 개발된 신형 사거리 증가탄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대략 48에서 52km의 최대 사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50km 이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구경 다련장 로켓의 경우 평양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계룡대 타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북한 모기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가 만무하고요. 설사 제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더라도 3분 동안 분당 6발에서 8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한 K9에 비하면 연사력이나 발사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 진지에서 장사정포가 나와서 발사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K9을 재빨리 투입해서 원점을 타격하여 장사정포 전력의 상당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9의 탄약 적재량은 48발이에요. 하지만 보통 K9 자주포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에 적재된 48발과 K10에 탑재된 104발의 탄약과 합해서 약 152발의 포탄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K9의 최고 속도는 67km입니다. 1000마력의 독일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대 주행거리는 360km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에서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 사업을 거치면서 축적된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원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인포탑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무인포탑 개발이 완료되면 조종과 지휘에 필요한 최소 인력 3인으로 탑승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30년에는 완전 무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된 K9의 개량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탑재 기술 K9이 3분간 연속 사격으로 6발에서 8발을 분당으로 발사할 수가 있고요. 15초 이내에 급속 사격으로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된 급탄 시스템 및 장전 장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55의 경우에는 급탄과 발사를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한 단점이죠. 하지만 K9의 경우에는 진짜 사나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신으로의 급탄하는 과정, 그리고 장전하는 과정, 그리고 목적지로 방열하는 과정까지 모두 자동화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자동화 급탄 시스템이 엄청난 속도의 급속 사격과 연속 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역이라는 거죠. 게다가 K9은 탁월한 반동 제어를 통해서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하는 자주포입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K55의 경우에는 반동 제어를 위해서 스페이드, 즉 지지대를 땅에 고정해야 되는데 K9의 경우에는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에 스페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초탄을 발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발사 원점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샷 앤 스쿠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속하게 쏘고 신속하게 빤스런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은 전자식 사격 통제 장비입니다. K9의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는 항법 장치, 구동 장치, 이송 및 장전 장치, 그리고 온도 센서 등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을 해서 스스로 사격 재원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격 준비를 마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대포병 레이더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재빠르게 발사 원점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동 방열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표를 이용한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는 현재는 도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9A1의 경우에는 그래픽을 활용하는 윈도우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하고 정확한 계산과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와 향상된 탄도 계산 컴퓨터로 인해서 3발의 TOT가 가능합니다. TOT는 타임 온 타겟의 약자거든요.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동시에 탄착하게 만드는 포격수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동시 탄착 사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K9 한 대가 포신의 각도와 발사 시각을 조절해서 각기 다른 각도, 각기 다른 시각에 3발의 포탄을 쏘게 되면 그 3발의 포탄이 거의 같은 시각에 거의 같은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TOT 기능은 K9의 유력한 경쟁 기종으로 불리는 PZH-2000의 경우 5발 정도 TOT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PZH-2000의 경우 현존 최고의 괴물 자주포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130억으로 미쳤어요. K9에 비해서 가격이 2배가 넘는다는 점이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괴물 같은 성능은 곧 괴물 같은 가격을 수반하기 마련이죠. 최고의 가성비와 중상급 이상의 성능, 바로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K9 자주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요 재원과 성능 그리고 적용되었던 기술들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9이 어떻게 개량될 것인지 그 K9의 개량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무기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웨폰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었는데요. 부족한 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발 어여삐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웨폰테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